안녕하세요. LG CNS에서 시큐리티 영역의 전문위원으로 있는 주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스마트시티 보안입니다. 스마트시티는 기존 도시와 비교하여 무엇이 달라지고 이로 인해 보안과 관련된 위험은 어떻게 변화됐는지 알아보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스마트시티가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에 대한 연구, 스마트시티 적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각 도시의 특성과 기술의 발달 수준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사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세종 시범도시의 경우에는 도시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과 움직임, 시민들의 행동을 데이터화하고 이를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분석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이고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맞춤형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의 도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혁신도시로 유명한 밀턴 킨즈의 경우에는 2017년부터 단순 혁신도시에서 미래 스마트시티로 변화하기 위한 MK 스마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인 MK 데이터 허브를 구축했습니다. 화면 우측에 보이는 것이 데이터 허브 개념도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가치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스마트 시티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의 특징적 변화 4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각종 디바이스의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CCTV, 로봇, 드론, 센서 등 다양한 형태의 디바이스가 설치되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민들에게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해커 입장에서는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보안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보호해야 될 대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어서 보안 관리의 복잡성과 어려움이 더욱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커넥티비티의 증가입니다. 디바이스와 플랫폼, 디바이스와 사람, 디바이스와 디바이스 간의 통신이 증가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보안 위험 또한 증가됩니다. 서비스 간의 연결로 인해 특정 서비스에 대한 공격이 다른 서비스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배송 시스템이 해킹될 경우 단순히 배송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 다른 서비스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의 폭발적 증가입니다. 특히 시민의 개인정보가 집적되어 처리된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이동했는지, 무엇을 구매했는지 등의 다양한 개인정보들이 사고 발생 시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통, 물류, 에너지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타깃으로 한 해킹 공격은 단순히 IT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것을 넘어 생활 전반, 생명, 도시 기능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 위험들로 인해 어떤 보안 사고들이 발생될 수 있는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보면 먼저 시티 내 설치된 디바이스 자체에 대한 공격입니다. 언론상에 많이 노출되었던 사례인데 2015년에 주행 중인 집 체로키 차량을 해킹해서 원격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연했고 이로 인해 약 140만 대의 차량이 리콜된 사례입니다. 해킹에 의해 스마트 시티 내 자율주행 차량이 교통사고를 일으킨다든지 배송 중인 드론이 추락해서 인명피해를 야기하거나 도로에 설치된 광고판에서 음란물이 나오는 등 다양한 사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킹된 디바이스를 경유해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2016년에 플로리다주에서 랜섬웨어에 감염된 PC를 통해 상수도 제어 시스템을 접속해 수소나 나트륨 농도를 100배 이상 높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도로에 설치된 센서 또는 디바이스를 해킹한 후 교통 관련된 시스템으로 접근해서 서비스를 중지시키는 등의 사고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해킹된 플랫폼을 통해 다시 도시에 설치된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사례입니다. 2017년에 달라스의 비상경보 시스템이 해킹되어 야간에 비상 사이렌이 오작동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사고로 911의 문의 전화가 폭증하고 911 연결을 하려면 몇 분을 대기해야 되었습니다. 긴급한 환자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누군가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서비스 전반에 영향을 주는 사례입니다.
애틀란타시의 시스템이 랜섬웨어에 감염되어서 공급 납부 등 도시 서비스의 약 30% 이상이 중지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 전체에 새로운 유형의 보안 사고들이 광범위하게 발생된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사고는 시민의 생명과 시설의 안전, 도시 기능 전반에 걸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유형의 보안 사고들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보호해야 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스마트 시티의 보안은 단순히 IT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앞서 사고들에서 본 바와 같이 보안 사고로 인한 영향은 IT 시스템뿐만 아니라 도시를 구성하는 물리적인 요소인 주거시설, 상업시설 등과 같은 공간과 상하수도, 전력선과 같은 기반 인프라에도 영향을 주고 디바이스와 서비스 전반, 시민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되므로 시티 구성 요소 전체를 보호 대상으로 확장하여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안의 목표는 단순히 IT 시스템과 데이터의 무결성, 가용성, 기밀성을 확보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 구성 요소 전반의 시큐리티와 세이프티를 확보하는 것으로 확장해야 되고, 사고 발생 시에도 도시 전반의 기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스마트 시티 구성 요소 전체로 보호 대상을 확장하고 시큐리티와 세이프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 체계를 설계하고 보안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고려되어야 되지만, 저는 스마트 시티 보안을 설계하고 운영함에 있어 크게 3가지 원칙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서비스 또는 디바이스를 기획하거나 설계하는 시점부터 시큐리티와 프라이버시를 고려해야 됩니다. 이를 토대로 서비스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 요소에 일관된 원칙과 기준으로 보안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많은 보안 전문가들이 수십 년 동안 이야기해왔던 원칙이지만 스마트 시티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입니다. 작은 디바이스 하나가 사람의 생명과 시설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단순한 서비스 하나가 뚫림으로써 시민의 개인정보 전체가 유출될 수도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융합보안 체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은 대부분 물리적으로 출입 통제가 되는 안전한 환경 내에 존재해 왔습니다. 데이터 센터 내 서버나 사무실 내 PC와 같이. 하지만 스마트 시티 내 각종 디바이스와 센서는 위험에 노출된 환경에 설치됩니다. 따라서 디바이스의 네트워크 단자나 진단용 포트 등과 같이 외부에 노출된 것들에 물리적으로 접근하여 공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대책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과거와 달리 보안 사고로 인해서 로봇이나 드론이 멈추거나 오작동을 하는 것과 같이 기기나 시설의 물리적인 상태 변경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탐지하고 분석,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IT 보안 대책과 물리 보안 대책을 종합적으로 적용해야 되고, 이를 기반으로 신속한 탐지와 대응이 가능한 융합 보안 관제 체계를 갖추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연속성입니다. 해킹 등의 보안 사고 시에도 도시 기능이 멈춰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백업 및 복구 체계, 서비스 연속성 계획 등을 반드시 수립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융합보안 관제 체계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융합보안 관제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기술의 적용이 요구됩니다. 첫째는 IT 보안 시스템에서 발생된 로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바이스와 서비스의 로그, 물리적인 영상 등을 수집할 수 있어야 되며, 보호 대상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가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룰 기반의 분석뿐만 아니라 AI 등의 지능화 기술을 활용하여 정확도를 높여야 되고, 취약점과 외부의 위협 정보까지 같이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신속한 조치를 위한 자동화 방안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스마트 시티 내 보안 위험과
사고를 신속하게 탐지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시화, 지등화, 자동화 기술이 적용된 융합보안관제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스마트 시티의 보안 위험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LG CNSS는 스마트 시티 내 시민의 안전과 시설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시티의 안전 영역을 크게 구분해보면 크게 7가지 영역, 생활안전, 도시치안, 보건환경, 교통안전, 시설안전, 재난대응, 사이버보안 등의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LG CNSS는 이러한 7가지 영역에서 융합보안관제, 디바이스 시큐리티 솔루션, 기업비밀보호, 세이프홈 네트워크, 개인정보보호 플랫폼, 어린이 안심 서비스 등과 같은 시민의 스마트 시티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LG CNS는 스마트 시티 보안에 대해 한 걸음 먼저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준비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